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 오늘 라지포맷 TV 두 번째 시간은 스티치 저희 전 송환누사 프린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프로파일링, 백립 프로파일링을 할 건데요. 이 분야는 솔직히 제가 보기엔 국내에서 아무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안 돼서 저희 SOS 쳤습니다. 저희 엑스라이트의 송 차장님께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라이트 코리아에서 지금 한국 쪽하고 아시아 쪽의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송현수라고 하고요. 백라이트에 관해서 이제 연락을 주셨길래 저희가 올해 출시한 아이온 프로 3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백릿을 측정할 수 있는 조금 사이즈가 큰 아이온을 가지고 방문을 드렸고, 데모를 조금 같이 진행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영상을 잘 편집을 해주시겠지만 시간이 길진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 이제 필요한 부분 잘 준비해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더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건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백라이트, 그러니까 엑스라이트 아이온 프로 3와 이제 아이온 프로파일러 퍼블리셔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백라이트 프로파일링 하는 워크플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스티치 전사 프린터를 이용해서 하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백라이트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파일링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텍스타일에다가 전사해야 되고 거기에 백리트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온으로 한다? 다들 이렇게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프린터에 가서 먼저 프리셋 하나 만들고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할 수 있게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린터에 다녀올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소재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소재 프리셋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용지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소재 프리셋이 쭉 나와요. 여기서 이제 오늘 할 작업은 이제 백라이트 소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소재에 관한 프리셋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프리셋은 일반 백라이트 용지,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새로운 인쇄물 프리셋이 설정하는 게 추가가 됩니다. 이건 다음 누르고요. 이거는 이제 전에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4패스로 기준으로 할게요. 4패스고 일단 온도는 최대한 올리고요. 60도. 그 다음에 잉크 농도는 10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송 이름이 이제 소재 종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한솔 종이를 썼기 때문에 HS 70g 이렇게 이제 할게요. 종이마다 컬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직물은 LFTB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고고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진공 인쇄는 저는 이제 그 플레이트 내 빨아들인 백큐ම් 힘인데 너무 세면은 이제 자국이 좀 남아가지고 저는 15 정도만 해요. 그리고 인쇄 기류 압력은 일단 이것도 맥시멈으로 할게요. 이거는 이제 열풍기가 열을 쏘는데 열 온도 말고 바람의 세기, 뒤에 팬의 이제 세기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좀 출력을 해가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을 누르고,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인쇄물이 추가가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존엔 딴 거 골라져 있었잖아요. 여기서 방금 제가 이제 만든 그 소재를 선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로딩되어 있는 종이가 이제 여기 지금 새로 만든 이 프리셋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세팅이. 그럼 출력을 보낼 때 이 프리셋에 맞춰서 보내게 되면 그다음에 출력이 바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하실 작업은 롤에 들어가 보면 지금 색상 보정이 권장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색상을 조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용지가 뭔지는 몰라요, 이 프린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색상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약간 매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용지가 처음 들어간 용지라면은 그 타겟 값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제 보정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좀 읽어보면은 이제 참조 값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냥 일단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색상 보정을 하게 돼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넘길게요. 자, PC 한번 보고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제 PC에 에르고립을 깔아놨어요. 에르고립은 이전에 까는 거하고 이런 건 다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경 파일을 열면은 여기에 이제 그 environment 파일 그 환경 설정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이걸 저는 그 복사해서 쓸게요. 예. 이제 100%, 130% 두 가지 프리셋을 만들었는데요. 130%가 조금 진한 것 같아서 일단 100%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00%에서 설정을 눌러보시면, 네, 뭐 농도 선형화, 프로파일 이런 거는 다 없죠, 당연히. 그냥 저기 장비에서 색상 보정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장치 옵션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만든 70g, 한솔 70g의 라지폼의 DB 테스트라는 프리셋이 연결되어 있고요. 사패스 100%. 이제 여기서 필요하면 130% 올리면 되는데 일단 100%로 진행을 해볼게요. 600에 600으로 잘 세팅이 돼 있고, 예, 다 됐어요. 네. 확인. 이러면 이제 일단 프린터하고 PC의 립 카운은 일단 세팅이 됐어요. 세팅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언 프로파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이언 프로파일러 퍼블리셔 소프트웨어가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보면 아이온 프로3 플러스의 투과형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여기 보면은 기본 이렇게 고급인데 처음에 설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고급을 딱 누르시면 왼쪽에 이제 투과형 프로파일, 이게 이제 백립 프로파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는 메뉴가 아이온 프로3 플러스의 투과형 프로파일을 제작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인데, 그러니까 소재를 어떤 걸 쓸 건지, 투명한 걸 쓸 건지, 반투명한 걸 쓸 건지, 직물을 쓸 건지.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일단 어찌됐든 천이잖아요. 천이면 네네. 직물용으로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이 천은, 그러니까 반투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플라스틱 필름인데 뒤에 백색이 올라간 형태의 반투명이 될 수도 있고요. 투명 필름은 말 그대로 그냥 클리어한 투명 필름이고, 직물은 왜 직물로 써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직물이 가지고 있는 소재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플랫한, 평평한 면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 좀 울퉁불퉁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닿았을 때 뭐 수직으로 닿았다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옆으로 퍼지는 난반사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직물용으로 측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소재가 오는 게 아니라 직조 자체가 일단 그쵸. 그 정도 수준에서의 네. 난반사 말씀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프로3 플러스 같은 경우도 대구경인 거예요. 최소한 지금 뭐 어퍼처 보면은 8mm라고 스펙상 돼 있지만 네. 측정하는 패치 사이즈는 16mm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요. 16mm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직물로 측정을 하는 거고, 이게 직물로 측정이 돼 있을 때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뷰잉 라이트 박스하고 라이트 박스하고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어요. 이 라이트 박스라는 거는 내가 프로파일링을 할 때 사용하는 라이트 박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뷰잉 라이트 박스는 실제 내가 보는 거, 시공되어 있는 네. 라이트 박스가 되겠네요. 네, 네. 완전히 다 해놓고 얘를 올려서 보는 라이트 박스. 그러니까 조명을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조명이 없는 상태도 측정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없는 거, 뷰잉 라이트 박스, 그 다음에 일반 라이트 박스. 그럼 지금 좀 잃는지 모르겠는데 뷰잉 라이트 박스가 만약에 뭐 시공하는 장소가 두 군데다. 그러면 따로따로 가져가면서 프로파일을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요즘 트렌드는 네. 라이트 박스나 아니면은 종이나 이런 거를 인포를 별도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예. 만약에 그 공간에서 라이트 조명의 수치를 찍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적용해서 프로파일링을 변경하는 거는 요 과정 중에 하나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면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은 네네.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투명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뷰잉 라이트 박스가 변경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직물로 놓고 네네네. 측정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용지의 사이즈를 네네. 뭐 조금 작을 수도 있으니까는 A4나 뭐 A3 그다음에 레터 이런 식으로 결정하실 수 저희 있고요. 백라이트가 좀 준비된 네. 게 좀 작으니까 레터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네네. 간단하게 투명 매체는 그냥 아크릴 필름이나 투명 네. 패트고요. 그다음에 반투명 매체는 저희 백라이트 패트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다른 네. 쪽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뭐, 네, 네. 플라스틱 클리어 필름에다가 인쇄를 한 상태에서 뒤에 화이트를 받친 거는 반투명으로 보셔도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흔히들 뭐 과자 봉투의 네네네. 뒤에 뭐 알루미늄 붓기 전 상태라고 네.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길어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늘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 전에 맞다. 지금 이제 처음에 할 작업이 라이트 박스 측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출력해야 되죠? 이 예.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가위가 들어가 있고 양쪽을 잘라내라 그러는데 이 장비의 특성상 라이트 박스에서 뭐 한 군데만 찍어서 조명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한 부분의 전체 패치 아래에 있는 뭐 패치가 3 가로 세로 뭐 10 곱하기 10이면 100개겠죠. 그럼 100개의 아래쪽의 라이트의 품질을 일괄적으로 다 측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측정을 하는 페이지 하나가 있고 이 페이지를 옆으로 넘기면 초기에 내가 출력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는 네. 차트를 2장을 또 출력을 하게 돼요. 한 200개 정도? 100개, 200개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전체 컬러는 한 400개 정도를 측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예전에 뭐 1000몇 개 측정하시던 거에선 굉장히 많이 줄어서 깔끔하게 그렇게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걸 뭐 내보내기 형태로 내보내시면 PDF나 TIF 파일 형태로 이 라이트 박스의 템플릿과 차트를 동시에 한꺼번에 내보내서 뭐 PDF나 이런 형태로 저장하셔서 립에서 출력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 그럼 내보내기를 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 저희는 어차피 립을 쓰기 때문에 파일로 받아야지만 이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DF를 하면 요건 좀 전에 제가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지우고 구매할 거를 폴더는 저장을 눌러볼게요. 네. 그리고 저장이 한 번 더 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2번을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라이트 박스를 측정할 수 있는 템플릿 차트를 내보내고 한 번은 또 두 번째 저장하는 거는 실제로 인쇄가 된 차트를 내보내는 거예요. 칼라 차트요. 네. 네네. 파일 개수로만 봤을 때는 총 3개가 나가죠. 네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일단 파일이 들어왔는지 먼저 볼게요. 아까 2라는 폴더에 넣었었고 여기 잘 들어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립에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100%짜리 프리셋을 열고 저거에다가 이미지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저희는 이제 출력을 하고 이걸 지금 이 칼라 패치는 사실 텍스타일에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건 종이 당연히 하는 게 아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사까지 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그 프레임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출력을 바로 보내볼게요. 여유가 되시면 그것도 전사하셔도 돼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미리 픽스해 놓고 거기에 백라이트를 읽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칼라 패치를 정확히 위치해 놓은 다음에 그 기존의 백라이트의 값과 비교해 가면서 뭔가 측정을 하는 형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라이트도 뭐 요즘같이 이제 면발광 LED든 어떤 형태든 간에 라이트의 뭐 높낮이나 네네. 아니면 간격에 따라서 색상이 조금 변하거나 뭐 좀 뭐라 그럴까 한쪽은 좀 밝아 보이고 한쪽은 좀 어두워 보이는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까지 크게 감안을 해서 캘리브레이션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현실적이네요. 네, 예. 현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네, 이제 네. 백라이트를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에 따라서 뭐 백라이트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적용한다 네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백라이트가 이렇게 저는 이런 스타일, 이거 혹시 화면 보이나요? 네, 이런 스타일을 쓰는데 백라이트가 실제 LED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도광판을 쓰기 때문에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이게 이쪽이 세지요, 당연히. 점점 약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려면 실제 백라이트를 이렇게 읽어 드리는 게 제일 이론적으로 맞는데 저는 그게 실제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런 워크플로우가 이미 또 준비되어 있었네요. 네. 이건 뭐 모니터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네. 예. 모니터도 예. 뒤쪽에 백라이트가 다 깔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위쪽이나 예. 아래쪽에 백라이트가 깔려서 빛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모니터도 품질 측정을 해보면 위쪽, 아래쪽, 뭐 중간 아래쪽에 차이가 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유명한 모니터 업체들에서 자기네들이 셀프로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도 이제 HP도 모니터 만들거든요. 네. 그런 건.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서 마저 저기 출력하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전사까지 해서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사를 했고, 이건 100%로 했어요. 130%니까 살짝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종이에는 이제 일단 100%로 시작을 하기로 이제 차장님께서 좀 가이드 주셔서 100%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 세팅을 좀 해볼게요. 이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고, 네네네네. 노트북 이쪽에 놓고. 자, 여기 이제 백라이트가 있어요. 백라이트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쪽 그 가이드를 고정을. 네. 예. 네네네.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받침대로 잘 보이나요? 잘 보인다. 네. 자, 예. 그리고 이제 i1 프로파일러에서 네.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다음이라고 하시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뭐 기본적으로는 프로파일러의 모든 기능은 처음에는 교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모드는 하나씩 찍는 스판 모드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서 스캔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 스캔 모드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어느 분들은 스팟이 더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스캔이 더 빠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팟이 더 빠르다고요? 네. 왜냐면 이제 이 밑에 빛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전에 쓰시던 i1에 비해서 측정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는 네. 조금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스팟이 더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냐면은 네네네네. 슬라이드를 했을 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씩 빨리 찍는 게 빠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있어요. 샘플링 그게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얘가 기본적으로 빠릿빠릿하거든요. 더. 네. 그래서 여기서 교정을 일단 진행을 하시고, 네. 뭐 이거는 i1 프로파일러에서 한글로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네. 크게 어려워하시진 않아도 돼요. 단지 이제 스캔하는 게 기존 장비와 속도, 그 다음에 뭐 좀 정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설명대로 네. 처음에는
라이트 박스에 템플릿에 이 차트를 붙여주시고요. 네, 붙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여지는 화면처럼 라이트 박스 위에 아무것도 없는 네. 이 템플릿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온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불 켜지 말고요. 네. 네. 처음엔 불을 안 켜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네. 0점이 어디인지를 어... 리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 상태대로 측정을 하면 얘는 여기서 그대로 측정이 되면서 이 표면의 광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네, 0점이 네. 잡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네, 제가 킬게요. 네, 불을 켜주시면은 그냥 이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그냥 불을 켜주시고 켜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하면 네. 이 센터에 들어가 있는 조명에 대한 데이터가 우선은 올라가게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나서 조명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천천히 한 줄씩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패치가 위에서부터 1번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캐닝을 하시는데 요 바깥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그죠? 템플릿 가장자리에서 안쪽까지만 스캐닝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아이온이 처음에 출력할 때 사이즈에 대한 인프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럼 여기서 누르신 상태에서 초록색 불이 한번 전멸하면 천천히 옆으로 밀어주세요. 아이온 프로2보다 느리게. 아, 이렇게 밀어준 상태에서 끝에 걸리면 이렇게 네. 한번 놔주시면 이제 줄을 한 줄씩 한 줄씩 이제 스캔을 하는 거죠. 네. 이거 아직 제가 계속을 안 눌렀네요. 한 줄 했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씩 한 줄씩 스캐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면 발광체에 올라와 있는 전체의 데이터들을 요 레인지 안에서는 내가 측정한 데이터 밑에 깔려 있는 네. 종이를 하나씩 전부 다 스캔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 처음 거가 스캔이 좀 잘못됐죠. 이유는 종이 위에서 한 거. 종이 위에서 시작하셨죠. 근데 저는 시작을 그러면. 시작은 네네네. 종이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스타트 패치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네네네. 쭉 읽으시면 돼요. 이거 다시 할 수 있어요? 네. 네. 다시 하는 거는 윗줄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측정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아이온 퍼블리셔일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시면 나중에 오른쪽에 이제 네네네. 측정이 다 하고 나서 오른쪽에 측정 결과가 올라와요.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네네. 기존의 아이온은 이거의 속도가 한 2배 정도는 네. 빠르죠. 그것도 네. 좋았는데. 아이온은 일단은 기존 아이온은 이제 빛을 내보내서 반사량을 측정하는 형태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 디스플레이 쪽에서 광원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인쇄물을 재는 것보다는 좀 느려요. 네, 이걸 측정해주는 이유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면발광 LED,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LED 패널 자체가 좌우에 왜곡이 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측정을 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LED 판넬이다, 아니면은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적정한 조건의 판넬이다 라는 걸 검증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위에 올라간 색들을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올릴 거거든요. 제가 급했네요. 그러게요. 조금 급하셨네요. 네. 이 위치에 그대로 패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패치를 측정할 때마다 그 밑에 있는 라이트의 값도 같이 포함이 돼서 측정이 되거나, 아니면 또 조명이 바뀌면 그걸 빼고 다시 측정해서 집어넣는 결과들을 가져다가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조명을 계속 사용자가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측정을 해 놓으신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시면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이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측정하고 사용한다 그러면 네.
굳이 다시 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바뀌고 뭐 그랬을 때도 네, 이거는 그쵸, 그쵸. 단순히 이제 소재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LED 자체, 그러니까 백라이트 자체의 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무슨 따로 말이겠어요. 두 번, 세 번은 재실 필요 없는 거죠. 네네. 이 상태에서 측정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내보내기. 네네. 네. 측정 데이터 내보내기를 누르셨을 때 이 백라이트의 라이트 박스의 데이터를 이건 제가 덮어쓰기를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내보내시면 이 라이트 박스에 대한 기록은 여기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 그냥 이걸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 뭐 측정 데이터 가져오기는 이 위쪽에서 가져오기로 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네. 만약에 측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마음에 드실 때까지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네.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기판 후면의 스팟을 측정을 하게끔 만들어요. 얘는 예. 이게 이제 스팟 모드로 측정을 할 건데 라이트 박스를 사용 안 한 상태에서 기판의 후면을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뒷면을 측정한다는 거죠. 출력물의 뒷면이요? 네. 그러니까 투과도가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냐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출력 후면을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출력이 아무데도 안 돼 있는 이 부분을 그냥 네.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그냥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올려놓으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측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앞으로 뒷면에서 이제 소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뭐 화이트가 깔릴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깔렸을 때 원래 뒤쪽이 어느 정도의 색상을 가지는지 측정을 미리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확인한 거고 이제 백라이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2-1이라고 되어 있는 전사를 해 놓으신 걸 갖다 놓으시고 아까 방금 그 라이트 박스에 캘리브레이션 하듯이 측정을 했던 그 위치에다 그대로 맞춰서 올려주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아까 거기 소재 설정을 했을 때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네네. 얘가 다 그냥 설정이 되는 거네요. 그럼 더 네. 크게 하면 더 커지는 거고, 라이트 박스를 더 그렇죠. 정교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네네.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네. 여기서 이제 차트를 측정을 할 건데 이제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측정을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한쪽 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또 알아서 다 네네. 인식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권장드려요. 네. 왜냐면은 이제 좌측 우측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네. 갈 때는 똑바로 가시는데 네. 올 땐 똑바로 못 오시는 분 맞아요. 계시고 올 때 똑바로 오시는 분 계시고 갈 때 똑바로 못 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자세까지 이렇게 하나 딱 네네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한 그래서 줄만 해주십시오. 한 줄만. 네. 시범을 보여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일단은 뭐 센터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네. 여기서 그냥 편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누른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이 불이 꺼진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조금 효율적이죠. 네. 이렇게 얘는 바깥쪽에서 바깥쪽까지 네네네네. 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 어퍼처가 16mm인데 좌우로 왜 이렇게 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센서가 리딩을 한 6번 정도 리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전체 면을. 네. 그래서 패치, 평균 값을 내는 건가요? 네, 패치가 작으면 그냥 뭐 한 2, 3회 정도 측정하고 끝나는 걸로 되는데 네. 아무래도 텍스타일이다 보니까는 왼쪽하고 오른쪽에 편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출력했을 때 좌측 끝에서부터 우측 끝까지의 뭐 초당 60Hz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센서가 지나가면서 이 색상이 평균적으로 정상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승화전사 할 때도 약간 얼룩 같은 게 지고 막 그러기도 네. 해요. 잉크량에 따라서. 그래도 크게 뭐 대세에는 지장 없게끔 네. 하려고 조금 측정을 여러 번 하고 좀 천천히 측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몇 번째 줄? 7번째. 그대로 진행을 이렇게 올리시면요. 맞다. 안 되고 습관적으로 라이트 박스에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네. 자꾸 위로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정확히. 이 면발광의 위치를 잡아놓고 라이트 박스에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리시면 예, 이러면 안 되네요. 정확히 안 되는. 자, 이 상태에서 네네. 이제 두 번째 차트를 리딩을 할 건데요. 예, 얘도 동일하게 차트의 음. 위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할 때 테이프를 붙이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이유가 못 움직이게 하려고요. 정확하네요. 계속 읽으면 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연속해서 두 장의 차트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됐어요. 네. 이제 측정이 다 됐고요. 이 측정된 데이터들을 하나씩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우측에, 좌측에 보시면은 뭐 CMYK 농도에 대해서 뭐 흔히들 청색 얼마, 황색 얼마일 때 반사율이 얼마다라는 걸 미리 볼 수 있고요. 이거 라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 값을 네. 읽어드리는 거죠? 라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읽어드렸는데 라이트가 변경도 가능해요. 밑에 보면 이제 뭐 D50, 뭐 텅스텐 이런 형태에 따라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LAB 값들이 변경이 됩니다. 조명 조건에 따라서는 LAB 값이 변경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 북미 같은 경우는 농도를 T로 관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E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도에 대한 표준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용지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집어넣은 종이를 빼고 앱솔루트한 결과값만 따로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런 형태로, 소재 네. 색감 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이쪽에 그레이가 얼마나 되는지 요 수치들을 보고 그레이를 뭐 임의로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대략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은 오늘 네. 좀 그냥 베이직하게. 네. 예.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면 네. 될 수 있으면 한 스텝이 넘어갈 때마다 저장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아무래도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다 보니까는 네. 측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다가 튕겨서 나가는 경우들이 네. 종종 있어요. 음. 그리고 설정은 앞서 그 프린터에서 미리 이제 잉크 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커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네. 커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뭐 디폴트로 돼 있는 거를 뭐 권장을 드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라도 이 설정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설정을 이렇게 내보내게 하시면 설정이 저장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에 다른 거 쓰실 거 있나요? 그 저기 뭐죠? 블랙 저 GCR? 그거 쪽을 한 50% 정도 시작하는 걸로 저 스킨톤을 조금 살리고 싶거든요. 스킨톤을 보통 50% 그러면은 시작이 시작하는 지금 30%로 걸려 있을 텐데 네네네. 그러면 얘를 50%로 그것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올리고 그게 GCR 플러스에서 이제 네네. 스타팅 포인트 50%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 네네. 밑에도 고급에도 스무스를 50%를 주고요. 네. ICC 프로파일 버전은 버전 4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4맥스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저장을 해놓으면 네. 잊어먹을 일은 없죠. 이제 이렇게 되면. 예. 그리고 이쪽에서 미리 이제 컬러를 조금 뭐 미리 보실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네. 필요에 따라서 꺼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커브 곡선 는 현재 50%에서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패치 세트를 추가로 생성을 하실 거예요. 일단 이제 차트가 네네네. 이렇게 다시 또 한 200개 정도 차트가 네네네. 생깁니다. 두 가지 차트는 앞에서 아마 색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가 파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마지막에 요, 약간 네, 들어갔네. 요 부분을 조금 마젠타를 집어넣어서 수정한 형태로 프로파일을 조금 변경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이게 정말 네.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거 아까 저희는 이거 여기 이제 버튼 누르라고 네네네. 나왔는데 그거 누르니까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기를 하시면 예, 파일로 주십시오. 제가 네. 리뷰를 찍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바탕화면에 PDF 파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다요? 오케이. 예. 투과용 차트 이미지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 거는
투가형이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투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거는 투가형 파일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광원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쇄된 거를 혼합을 시켜서 네. 이걸 베이스로 출력을 한 차트인 거예요. 그건 실제 이제 네. 읽어드린 각가지 감안을 해서 그렇죠. 네, 뭔가 데이터 작업을 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가형 이미지 차트 이것도 1번과 네, 2번을 보내시면 됩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소재가 바뀌든지 아니면 환경에 적용되는 워크플로우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있다 그러면 프로파일은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해줘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예. 일단 혹시 모르니까 2장씩 찍을게요. 네. 근데 이거 2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기존에도 네. 저 프로파일링 할 때 크게 많이 뽑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4,000개까지는 해봤는데. 아니, 그렇게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팬턴의 라이트. 인증을 받으시려 그러면은 네. 아마 팬턴의 컬러들을 다 뽑으셔야 될 거예요. 참고로 그거 HP에서도 몇몇 장비들은 팬턴 뭐 90% 인증, 95% 인증 이렇게 있는데 네. 저희가 색상이 한 2, 3만 개가 넘어가잖아요. 네. 다 출력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네.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색상 아. 재현율을 보는 거니까 그거는. 내지는 이제 개멋의 상태를 보고 네네네. 저희께 출력이 될 수 있는 개멋인지를 승인을 해주는 거죠. 본사의 담당자가 하셨을 겁니다. 저한테 안 시켰으면. 자, 그럼 일단 출력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올게요.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거 한번 아까 거랑 비교해 본 점이 있을까요? 이거를 뭐 잠깐 해볼까요? 예, 예. 예. 근데 확실히 좀 색이 좀 저쪽. 같은 차트는 아니지만 네네네. 이제 뭐 이쪽에 이제 그레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네네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 이게 보이실지 이건- 모르겠네요. 이런 그레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 된 느낌. 네네네네. 이 있고 그다음에 요 뒤에 2차 색들에 대한 뭐 은폐력이라든지 차폐성 테스트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일부는 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버렸다기보다는 네. 이제 요 밑에 자세히 보면은 색깔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블랙 위에서 그 언더커버로 색깔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보통 이제 잉크에서 얘기하는 잉크 테스트를 할 때 네네네. 화이트 위에서 차폐성, 블랙 위에서 차폐성 그런 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어려워. 다음 부분. 예. 이렇게 나온 거를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2-2니까 아, 밑에 게 먼저네요. 네, 밑에 게 먼저네요.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올려놓고 자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네, 금방 제가 읽으실 해볼게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닫아도 되고. 네, 네. 아이온으로 넘어가서 네. 다음 출력했으니까 다음에 교정은 필요 없고 한 줄씩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보통 아이원을 누르시고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이원이라는 장비 자체가 누르고 밑에 있는 센서가 누른 상태에서 그럼 시작할게 라고 신호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넘어가고 완전히 종료돼서 스탑돼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떼셔야지 네. 입력이 정확해요. 보통 보통 이제 네, 누르자마자 이렇게 누르면서 미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도 네네네. 그런-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달려있는 이 저희가 달아놓은
이 눈금같이 보이는 이 지브라 센서라는 부분들이 장비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리딩이 안 되죠. 그럼 중간에 너무 빨리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작부터 아예 그러면 그건 네, 에러가 났던 그건 거네요. 시작부터 그냥 에러가 난 건데 알겠습니다. 중간에 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뭐 그래도 뭐 좀 읽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안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CMYK 4색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지원을 하고요. 네. 그다음 뭐 다른 컬러들이 만약에 최대 뭐 7개, 8개까지 그러니까 스파칼라 나는 특별한 잉크를 한 2-3개 정도 써서 컬러의 영역을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추가 컬러를 더 집어넣어서 프로파일링을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색상 수치를 다 읽어서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귀찮은 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색상 관리하시고 유지 관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다 감안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게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할 때 보면은 색상이 재현될 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색깔들이 RGB라고 하는 레드, 그린, 블루, 네. 그 다음에 CMY라고 하는 뭐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6개가 쓰이고 거기에 모든 캘리브레이션의 기본이 되는 이제 블랙까지 해서 8개가 쓰이는데,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뭐 산업 표준이라고 하는 이제 먼셀 컬러 같은 경우에 보면 포토 쪽에서도 그렇지만 하늘색, 그다음에 피부톤, 그다음에 뭐 단풍나무의 나무색들, 그다음에 나무의 초록색, 풀잎색, 바다색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색상들을 보시면 딱 그거네요. 네, 주로 그런 색들이 가장 많아요. 예, 단풍색도 네. 보이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커스터마이징한 캘리브레이션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나는 사람 얼굴이 많이 들어간 전사나 이런 프린팅을 많이 해 라고 하시면 프로파일 차트를 만드실 때 얼굴색을 많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별도로 이제 뭐 이미지를 가져다가 프로파일로 분해해서 쓰는 기능들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 찾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기능은 흑인서부터 백인까지 뭐 아시아인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 명이 한 100명쯤 나온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집어넣고 이걸 차트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아이온 프로파일러에다가 이제 사진을 집어넣으면 그 색상을 그대로 차트를 만들어 드려요. 좀 더 다양한 색으로 그 색상에 걸맞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피부색은 좀 더 잘 나오겠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색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니까. 얘도 색 변화를 어느 정도 그 원래 샘플링 값하고 이렇게 대비했을 때 말도 안 되면 다시 읽으라고 하죠. 그쵸.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네.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 이상한 거 읽어도 그냥 다 읽었던 거. 그거는 이제 초창기 버전들은 그래요. 근데 요즘 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패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서 60Hz를 읽는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60번을 찍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 센서 안에서 개수가 어느 정도 충족해야지 빠지는 거예요. 뭐 이쪽은 버리고 막 이런 것도 알고리즘이 있겠지. 네. 그러면 일단 네, 다 읽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예. 데이터를 한번 저장할게요.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쪽에 차곡차곡 측정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나중에 뭐 라이트 박스가 2개면은 하나를 빼고 집어넣으셔도 되고 네. 뭐 투각 값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교체하셔도 되고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뷰잉 라이트 박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네.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뷰잉 네. 라이트라는 게 이런 위에서 내려 비추는 라이트 박스, 그러니까 엑스라이트의 뭐 팬텀 3 라이트 박스나 아니면은 SPL-QC라고 하는 스펙트럴 라이트 QC라고 하는 네네. QC형 전문적인 박스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룸 같은 데가 네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표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표준으로 네네. 가면 되고, 표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뷰잉 라이트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은 텍스타일 쪽에서 다 출력을 해 놓으시고 품평을 하실 때 이렇게 품평을 하세요. 벽에 라이트 박스를 해놓고 네. 이런 식으로 딱 올려놓고 네. 사장님들이랑 디자이너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거 색깔 어떠냐? 이런 식으로 품평을 하세요. 네. 그럼 여기 라이트 박스하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라이트 박스의 다르죠.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 네. 있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위에서 측정을 했지만 밑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네네네. 밑에 걸 측정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요거랑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냥 요걸 그대로 동일한 라이트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아이온으로 측정할 수도 있나요, 라이트? 네. 네. 이런 아. 식으로 뷰잉 라이트 박스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네, 네, 네. 뭐 따로 준비가 돼 있긴 하지만 요거를 실제로 인쇄해서 제품을 올려놓는 라이트 박스에 네, 네, 네. 광원을 측정을 하게 되죠. 일단 한번 그것도 해볼까요? 한번, 예, 제가 일단 준비는 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저희 실제 고객분들이 쓰시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러면 저거 있어야 되겠네요. 그 앰비언트 네. 그 필터요. 네, 제가 가지고 올게요. 라이트 박스의 조명을 측정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금 사용하셨던 모드에서 이제 디퓨저를 사용해서 라이트 박스를 측정을 할 건데 라이트 박스에 디퓨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장비처럼 라이트 박스에 디퓨저가 위에 아무것도 없고 이 위에다가 나는 제품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평가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광원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뷰잉 라이트 박스의 측정을 선택을 하시면 모드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라이트 박스를 측정할 수 있게끔. 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앞에 디퓨저를 꽂아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라이트 박스의 기존에 앞에서 우리가 측정했던 라이트 박스를 그냥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앞에 측정해놨던 라이트 박스의 일관성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게 전에 측정했던 거하고 실제 네. 필드에 쓰는 거하고 똑같다 이랬으면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예. 만약에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켜볼게요. 이걸 켜시고 그리고 엑사이트의 이 옵션 중에서 이렇게 주변광을. 네, 주변 광원을 수하는 거. 측정할 수 있는 디퓨저가 달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디퓨저를 그대로 꽂아 주시고요. 아, 그 위에다 그냥 끊는 네. 거예요? 예. 꽂아 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 박스를 켜볼까요? 예. 눈부셔. 이렇게 킨 상태에서 보통 박스들 뭐 한 50cm, 50cm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수평 유지해 주시고요. 그대로 그냥 측정 눌러주시면 돼요. 측정 눌러주시면 이 상태에서 올라오는 광원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LED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주로 4600 정도 되는 형태에서 이렇게 스파클이 튀는 거 봐서는 전형적인 형광등 파종의 LED인 거죠. 예. 네. 예, 예.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데 기존의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라이트 박스 측정한 거랑 이게 기존 거고 네. 아까 방금 보셨던 라이트 박스를 측정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살짝 튀죠. 네. 그러면 이 뷰잉 박스는 저 녹색 부분이 반사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와서 네. 실제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했던 것보다는 녹색 부분이 조금 더 튀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네. 이렇게 해서 요걸 만약에 쓰신다고 한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측정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다시 측정을 하셔도 돼요. 아, 이 라이트 박스에 대한 네. 값을요? 예. 조금 내가 좀 잘못 찍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다시 측정하시고 그냥 요 위에 올려놓으시고 옆에 버튼 누르셔도 되고 뭐 측정 누르셔도 되고 그건 네. 상관없어요. 저는 아까보다 비슷한 사이드 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이 LED 조명이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이 네네. 이 조명은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요걸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전에
일단 데이터를 한번 보낼게요. 아, 또요? 예. 네. 왜냐면은 이 조명에 대한 광원도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이걸 네. 다 안 거치고 중간에 갈아 끼우기 해가지고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어디 나갔던 조명은 네네. 그걸로 그냥 쓰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 상태, 이 조명은 측정은 했지만 이 CI의 그 광원은 그러니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뭐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유지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뭐 D50으로 한다든지 65로 한다든지 이런 파형대를 골라서 표준광,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부스가 있으니까 네. 표준광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여기서 보여지는 거랑 표준광에서 보는 것 데이터가 좀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죠. 요거는 이제 메타메리즘 환경 조명에 네. 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시면은 이제 100개짜리, 그러니까 총 400개를 측정을 해서 프로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프로파일 이름 집어넣고 네. 파일 저장하시면 되고요. CXF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엑스라이트에서 갖고 있는 이제 뭐 컬러 익스체인지 포맷이라 그래서 네. 스팟 컬러를 별도로 이렇게 집어넣거나 빼거나 이럴 수 있는 형태의 파일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체크해 놓은 거는 시스템 수준은 윈도우의 시스템에 바로 깔리는 거. 네. 핫폴더를 만약에 하나를 지정을 해 놓으시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여기 뭐 바탕화면에 아까 만들어 놓으셨던 다운로드 안에 이렇게 핫폴더를 지정을 해 놓으면 네네. 시스템 폴더 안에 설치도 되지만 핫폴더에 프로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 5분, 10분 그럼 정도? 패치는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ICC 프로파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까 이전 시간에 한 것만 해도 벌써 제가 제일 줄였는데도 400개였거든요. 네. 뭐 200개, 200개에서 400개가 된 거죠. 아니, 그렇게 하는데 좀 뭔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텍스타일 그러니까 프롭 3에서 네. 대형 어퍼처를 사용하면서 뭐 패치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이렇긴 예. 하지만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게 패치가 3만 개가 되면 네. 엄청 정확해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 3만 개를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립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 블랙을 0부터 100까지 1% 네. 단위로 쪼개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패치가 100개가 있어야 되죠, 블랙이. 네. 네. 그러면 1%하고 2%하고 이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립이 몇 개나 될까요? 장비가. 그럼 그 부분을 내가 하나씩 찍어 놓으면 네. 어쩔 때는 3%를 나는 포토샵에서 만들어서 보냈는데 실제로 나온 건 5%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5%를 보냈는데 실제로 나온 건 3%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커브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듬성듬성 했을 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자르겠죠. 계단 현상이 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포인트를 많이 찍으면 오히려. 의도했던 포인트에서 네. 그 앞뒤의 레인지가 겹친다 그러면 네네. 이미지라든지 뭐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계단이 밴딩처럼 발생할 거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없이 조금 군데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렌더링을 하면 색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네네. 연속성에서 봤을 때는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혹시 이제 예전에 하드웨어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예전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프린터 자체가 그런 선형화가 네.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네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뭐 측색기가 네. 있을 정도 선형화를 나름대로 프린터에서도 어느 정도 돼서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찍으면 그게 더 좋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때도 아. 마찬가지였어요. 뭐 잘못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5,000개 하면 끝인 줄 네, 알았는데. TV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네. 모니터가 명암 비율이 뭐 한 10만 대 1이라 그러면 정말 10만 대 1 재현을 해보면 밴딩 생길 거예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점을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수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차 네. 방정식 곡선이 단순하면서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얘를 미분을 해보면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그쵸. 직선들이 모여서 곡선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뭐 미분이 네. 원래 그 의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은 패치는 어떻게 보면은 직선을 계속 만드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무스 렌더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패치를 요구를 하는데 통상 그게 한 2,000개, 2,500개, 뭐 1,600개 그 내외로 왔다 그 갔다 해요. 정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고광택의 소재, 포토 쪽이다 이럴 때나 말이 되는 거고, 네, 네. 뭐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날림이나 뜯김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있는 네. 애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오버스펙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일단은 그 텍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반사도라든지 그런 문제도 네네.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소재 중에 기본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얘가 지금 뭐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런 옅은 농도에서는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관리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줘야 되느냐. 네. 굳이 이게 이 정도 차이면은 뭐 필요 없다 그러면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재현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네. 변동폭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 네. 차라리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재현되는 걸로 네네. 넘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거꾸로 얘가 이렇게 연하게 나오면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 됐네요. 네. 다 됐고요. 이렇게 되면 프로파일이 완성이 됐고, 요 프로파일의 뭐 일부 기능 중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만들고 색 영역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파일 비교 기능을 누르시면은 뭐 다른 프로파일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네. 뭐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여기 뭐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앱손 HP 백립 메터리얼. 네, 어떤 Z6 백립 메터리얼 여기. 이거 아니고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게 추가해서 되는 네.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게 그렇고요. HP 쪽에서 만든 거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HP ICC 엔진으로 니까. 만든 거라서. 네, 이거는 뭐 일부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네. 것도 있고 이런 식이어서 알겠습니다. 뭐 비교를 하실 때는 굳이 뭐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패치 개수가 너무 적어도 될 수 있으면 패치가 비슷한 개수가 있는 것들이 비교하는 게 조금 편해요. 맞아. 그럼 패치 개수가 많다고 영역이 넓어지는 건 아니죠? 아니죠. 적다고 줄어드는 그건 거 아무 아니고 상관없어요.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나 뭐 엣지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더 엣지 부분에 대한 정의라든지 좀 더 디테일을 원하시면 적절한 수치, 적절한 네. 개수가 좋아요. 그래서 뭐 ECI나 이런 데서 뭐 네네네네. 2,000개, 뭐 1,680개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필요한 부분의 최소,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을 넣어놓은 거예요. 2장이면 끝나야지. 그렇죠. 솔직히 뭐 많이 해보면은 뭐 한 7,000개, 8,000개까지도 뭐 해본 적은 있어요. 네. 캘리브레이션 한 번 하는데 뭐 A3란다. 뭐 620짜리 룰 용지 하나 다 날려본 적도 있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0.1% 관리를 해놨는데 이틀 지나면 뭐 그거는 0.1%나 1%나 2%나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일단 이걸로 그러면 출력을 한번 보내볼게요. 이제 더 할 건 없는 거죠? 네네. 여기서 예. 더 할 건 없고 이제 확인하시고 네. 제가 파일은 아까 바탕화면에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만든 ICC를 립에 이제 이건 지울게요. 환경 파일에서 열어보시면 지금까지 출력을 해왔던 거예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자, 프린터 프로파일이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이제 외부 프로파일 쓰겠다고 하고 가져오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에 있죠. 바탕화면에 다운로드에 이제 저장해 놓은 프로파일, ICM 파일이 있고요. 자, 확인. 이러면 일단 립에서는 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요거는 이제 립에서 지금 읽어온 프로파일이 그 립의 기본 세팅인 D50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립의 기본 세팅이 D65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랑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확인 누르면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프로파일 세팅에서 조명 조건은 바꿔서 다시 프로파일을 만든다 그러면 저 조건도 경고 메시지가 안 뜨고 넘어가게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됐어요. 여기서 그러면 파일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자주 하는 이미지 가격에서 아까우니까 종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은 초상권이 있어서 아,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ICC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비교까지 해볼까요? 뭐 가능하면 괜찮죠. 네, 지금 다 해서 왔어요. 지금 총 3개를 해봤는데요.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는 이제 ICC 안 넣고 한 거. 확실히 좀 뭉충하죠. 그리고 이쪽에 이미지하고 막 조인트 부분도 보이고, 피부톤도 하나. 네, 그러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작업할 때 D50, 그러니까 그 라이트를 D50을 했을 때 이미지예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D65로 했을 때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조금 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도 이거랑 저희가 급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만족하거든요. 일단 이 프레임도 그냥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확실히 라이트도 제대로 해놓고 보는 게. 자, 요게 이제 카메라도 어느 정도 잡히나요? 네, 요게 ICC 있고 ICC를 50으로 잡은 거, 그다음에 ICC 없는 거, 그 차이고요. 자, 그 다음에 50하고 65하고 차이도 한번 볼게요. 속된 말로 시체색에서 조금 이제 분장을 네, 하셨네요. 혈기가 이제. 올라오셨죠. 혈기가 올라오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혈기가 왕성하신 거고 이거를 이쪽에서 네. 요거는 이제 D65고요. D50 계속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텍스타일에서는 D65가 좀 맞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예. 기본적으로 텍스타일 쪽, 그러니까 의류 산업 쪽의 산업 표준은 네네. 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관측이라든지 뭐 염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측정에 대한 전체 기준은 D65가 맞아요. 텍스타일은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린터라고 네네. 하는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럼 뭐 통상적인 인쇄는 D50이니까 50으로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거야 뭐 이제 산업 기준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어느 네네네. 쪽이 뭐 저희 바이오가 65로 쓴다 그러면 네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솔직히 보면 뭐 나이키든 뭐 이런 데든 보면 기본 조명 기준이 D65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프로핑을 거기다가 맞추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고객이 원하는 기준에다가 맞춰주는 거니까. 한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이거 블랙도 이가 더 딥블랙 깊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혹시나 이거 진짜 보고 싶으시면 저를 따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잘 준비해 놓고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었네요. 네. 시간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전 되게 만족하거든요. 기본적으로 ICC 프로파일을 하는 목적에서는 충분히 저는 결과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이런저런 옵션 가지고 저도 또 연구를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끝으로 혹시 대부분 네. 이제 뭐 측정 장비는 측정 장비에 지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서 쓰시는가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조금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게 여러 번 이렇게 실패해보고 아닌 것도 뭐 레퍼런스로 갖고 계시면 결국에는 그렇게 나왔던 환경들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쌓아가시는 거니까 굳이 좋은 장비 아니어도 어떤 방식으로 뭐 조금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CMS 자체가 좀 귀찮은 거긴 해요, 솔직히. 네, 그렇죠. 결과를 내기 네네. 위해서. 네, 손 한 번 더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두 번 써보시고 포기하시고 땡땡 나라에 이렇게 그냥 훅 올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조금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쪽에 엑사이트 쪽에 연락 주셔도 저희가 뭐 궁금한 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는 뭐 HP하고 엑사이트하고 이런 장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오늘은 그렇게 보여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시간, 그 시즌2 네 번째 시간, 엑스라이트 아이온 프로 3를 이용한 백리 프로파일링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